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후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무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9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가 4일,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2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국회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기자회견 때 이때 입장이 뭐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안보폰 뭐 테스트를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1m 떨어진 상황에서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상대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끌어내라 국회의원 말 이거는 명시적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 말은 기억을 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그 150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네. 들어갈 수 없겠냐. 150명이 어디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때? 사실 그 상황에서 앞서 진술을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 전혀 몰랐고 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네. 저는 사실 그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람과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통화할 때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00시 3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시점이 00시 34분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들어가고- 검찰에서 네. 33분 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때 다 TV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체크하는 거는 네. 별로 틀릴 여지가 없은 것 같은데. 그래서 33분에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네. 그 36분에 통화하셨다면서요? 36분에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통화할 때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36분에 창문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안은 예. 의사당 건물 안이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걸 묻는 저는 겁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지금 정문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언론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맞고 뒤로 물러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못 들어가냐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령관은 율장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정문 안쪽에서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냐? 이걸로 지금 아니 율장 받아들였습니다. 깨고 들어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사령관도. 그렇습니다.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라는 통화를 거는 하는데 정문 안쪽에 있는 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정문 안쪽 홀. 예. 네. 네, 증인. 지금 그 우리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00시 36분에 그러니까 증인이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그 시간에 00시 34분에 국회의사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문에서 몸싸움이 치열했고 이제 거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나 부하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사령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설명을 들었더니 그러면 물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예. 00시 34분이면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증인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하려고 네.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 건물을 그러니까. 봉쇄해서 확보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네, 증인은 어쨌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에 네. 봉쇄하면 못 들어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외곽 문을 다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될 거라 증인, 생각한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으셨죠? 네. 12월 18일 날 여기 서초동 중앙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셨던데 그때 뭐 준비해간 자료 제출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서 한번 잠깐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그때 변호인 동석도 하셨죠? 예. 예.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 하셨죠? 네. 예. 그리고 그때 검찰에 제출하신 자료가 그 전날 내신 것도 있고 조사받는 18일 날 내신 것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당일날 제가 챙겨가서 당일날 제출한 취합해서 걸 낸 기억합니다. 겁니까? 예. 목록 한번 봐주세요. 이 목록 한번 보시죠. 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1항 2항 생략하겠습니다. 3항 이날 사령관 지시 받고 헬기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병력이 아까 뭐 96명인지 7명인지 그러셨는데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 가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신문 때 네.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물으셨고 거기 훈련 계획상에 네. 공포탄으로 훈련이 계획돼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네. 헬기 한 대당 네.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예. 9mm 10발을 출동을 할 때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는 네, 그대로 소지하고 간 거고요. 휴대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도착하신 시간이 그날 11시 49분경 맞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예, 11시 49분에 그래서 1번기가 내렸습니다. 예, 그게 저 후문 쪽에 가까운 운동장에 내리신 예. 거죠. 그래서 가까운 후문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 뭐 경비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안에서 문을 잠궈가지고 이건 여기는 굳이 뭐 잠그지도 못했고 뭐 잠그려고 하고 네. 뭐 이제 뛰어가서 의자도 하나 가져와서 막아 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정문으로 가서 정문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문은 사실 저희가 뭐 24명 밀면 금방 밀리는데 네, 2대 24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갈 의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문으로 와 보니까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한 네. 수백 명 있었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거 야 24명으로 안 되겠다. 다음 오는 다 이쪽 오라고 해봐라. 근데 처음에는 시도는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근데 예. 그 시민들하고 뭐 기자들도 있고 뭐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 부대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막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명확히 몰랐고 네. 왜냐면 서로 좀 이렇게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고성을 많이 지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뭐 반복적으로 저는 그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해해 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네. 좀 나와 주십시오 하면서 그 출입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대치 상태로 있다가 이쪽은 어렵다고 보고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뭐 거의 12시 좀 지났을까요? 자정.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문에서 한 30분 대치하다가 측면으로 돌아간 시점이. 통화 기록을 유추했을 때 네. 00시 17분 통화에서 네. 병력을 빼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예. 이제 검찰 측에서 제가 33분쯤에 넘어왔다고 병력을 했습니다. 빼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그 말씀드린 정문 대치 정문에서 상황에서 몸싸움이 치열해서 네, 다칠 이쪽은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겠다 그런 네.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날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707 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01시 78분까지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 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 추가 병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합류한 거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언제 제가 인지하셨어요? 철수할 때 네. 왔다는 걸 인지를 했고 네. 그 인원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그 96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 감시 장비하고 지금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네. 야간 감시 장비는 좀 그랬죠. 떼고 네, 와라 그런 얘기도 해서 하셨죠.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이게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한 이유가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네. 국회에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 특임단하고 그다음에 104 여단부대 대원들도 국회로 왔죠.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 대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삼지역대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일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 제가 인지한 거는 일공수는 40여 명이 예. 대대장 통제하에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으로. 후문에서 일부가 네. 후문이 이제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종료되고.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네.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당 안에서 그 일공수 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네. 일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출동할 때는 이게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이제 봉쇄나 뭐 확보를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네.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네,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예.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그 추가 지시를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니, 상황이면 요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네. 확보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그러면 않고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문. 만약에 정문이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시 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네,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정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입구에 있는 그 유리문이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서 대치하고 뭐 통화는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예, 19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예, 계속 박 했습니다. 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네. 박 사령관이 뭐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한 건 창문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한번 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일공수 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 그래요? 40명이 좀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공소장 한번 보신 적 있다 그랬죠? 네, 못 들었습니다. 박 사령관 공소장 네, 보신 적 있죠?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일여단장 이상현에게 곽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곽 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보시니까 예.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사항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네네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한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아니,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네. 이상현 일여단도 있으니까요. 아, 이상현 여단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1여단장과 1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생략하고요. 나항은 지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항도 나온 얘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진술조서 검찰에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네.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추측을 했고, 네. 근데 예, 가서 보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많았잖아요. 끝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를 네. 저지하려고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뭐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부딪힌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나 방송 관련된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뭐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뭐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됐어요. 예. 첫 번째 국회 그 본회의장에 네.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안 저는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TV를 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0017분의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정문 출입문 오른쪽 편에 불 켜진 방에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 네. 증인 아까 그 초반에 그 밤 12시에 국회의사당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봉쇄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출동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시민도 있고 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직접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당신은 몸싸움이 치열했고 본인이 뭐 나 국회 보좌관이다, 안에 국회의원 계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네. 그 상황 판단을 할 때 네. 증인이 봉쇄하려고 하는 건물이 국회의사당 건물이고 네. 그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막고 군인의 진입을 막는 상황에서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제가 뭐 깊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했고, 저 또한 그 정문에 안에서 몸싸움을 10분 여간하면서 좀 이렇게 다친 부분도 있고, 그 상황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져왔지만 별도 진술을 안 하고 네,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날 00시 4일이죠. 00시 30분에 곽 사령관이 1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 지시한 내용입니다. 상부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라도 이 내용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 네. 그 말이 00시 30분에 한 번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진 거고요. 1여단장 또 동일하게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은 1시 어간에 지시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현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할 때 다른 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명을 했다 그래요. 증인은 곽 사령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저한테는 지시보다는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한 거는 TV로 지금 제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네.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저 이상현은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곽 사령관이 전달하면서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네. 증인은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저는 없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얘기는 들으신 그런 게 얘기도 들은 적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현장에서 이상현 여단장하고 만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11랑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김용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던 공수부대원들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뉴스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증인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개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은 아까 30분 전에 증인이 이 당시에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707 부대 추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명령을 내렸을 텐데 30분 뒤 불과 30분 뒤에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던 병력을 빼라.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잘 될 것 같고 예, 오해 사령관께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추가 투입된 경우에 대해서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 하이라이트 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전사령부 지시가 있어서 100여 명의 병력이 추가로 국회로 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령관이 국회 상황을 보기에 병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던 건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네네.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국회 출동해 있던 부대원들 철수 지시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네. 공안시 4, 5분 경에 제 근처에 있는 국회 직원분이었습니다. 경비 관련된 분으로 기억하고 그때는 증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하 1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요. 네, 가결되었으니까 군인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결이 뭔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공안시 07분에 제가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령관님 군인들 나가야 된다는데 뭐 가결되고 그랬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령관이 바로 야 병력들 바로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저도 무전으로 철수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 그 관련해 가지고 증인이 국회에서 철수할 당시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02시 38분부터 이제 그 철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시 18분부터 철수 준비를 하고 네. 02시 38분에 이제 그 헬기가 와가지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02시 38분에. 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버스 도착입니다. 버스가 02시 38분에 버스가 와서 네. 그때 그 시각부터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아직 철수 지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네. 증인 진술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당시에 경위였나요? 기억나는 대로 제가 이제 진술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 뒤편에 모여 있다가 버스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 38분에 버스 도착했고, 197명이 타려면 그 복잡한 주차장에 버스 6대를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차 과정과 다 탑승하고 인원을 확인했더니 03시 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복귀하면 되겠냐 했는데 뭐 아직 승인 지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03시 12분에 철수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예, 제안하고요. 피청구인 재주신문 15분 하십시오. 예.